안녕하세요. 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까? 네.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바로 입질. 고기가 안 커집니다. 하필 그때 입질을 해서 뭐 저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7시, 8시 정도가 꾸준히 나와주는 자리이죠. 활성이 지난주보다 떨어졌어요. 도로변 쪽은 고기들이 더 작고요, 지금은. 아유, 파라솔 결국 켜야 되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일찍 집에 갈까 이게 하다가 뭐왜 이리 정확하지? 그래도 공부하러 왔는데 생각한 건 좀 구사하고 가보려고 했는데 아니요. 한번 해볼까 하고 왔는데. 일기예보한 시간에 정확히 비가 오더라고요. 못하죠. 마침 파라솔을 펴니까 덤비지 않고. 파라솔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날쌘이들 위주로. 좀큰 애들이 보슬보슬한데. 예전에 파라솔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신 분이 컨디션 있었는데 맞으면 나오긴 나올 텐데요. 저는 파라솔이 3개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52인치 수진 위드몽인가요? 네, 그거 파라솔이고 조보 파라솔, 습도가 좀 더 있으니까. 다이와 파라솔 터치가 조금 덜 맞아서. 3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 스타일대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파라솔은 날이 더워지면 사용하는 파라솔입니다. 저는 촬영 장비가 있다 보니까 그 장비들이 열을 받으면 꺼져요. 비 오면 뭐 물론 안 되고. 그래서 네. 파라솔이 크니까 다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이래 알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비 보호를 위해서 이 파라솔을 사용합니다. 파라솔 피우기 싫어. 알고. 해가 뜨거워지면 이걸 쓰고요. 비가 올 때 이걸 쓰기도 하는데 비 올 때는 조보를 쓰기도 합니다. 조보는 이거보다는 사이즈가 작은데 똑딱이로 붙일 수 있는 스커트가 있어요. 그래서 비 올 때 금방 이렇게 사방을 삥 둘러칠 수 있거든요. 한겨울에도 조보를 좀 써볼까 생각 중이고요. 지금 이 위드몽 52인치 파라솔은 파라솔 자체가 두껍고 열을 차단하는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여름 떼약볕에도 이 파라솔 아래에 앉아 있으면 덜 뜨겁습니다. 다이와나 조보 파라솔은 그야말로 햇볕만 가려주지만 이건 좀 시원한 편입니다. 단점이라면 크고 무겁다는 게 단점이고요. 각도기도 있습니다. 각도기는 해가 전면에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도기 없이 사용을 합니다. 52인치 파라솔을 쓰면 낚시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파라솔 안에 거두어 넣을 수 있어서 비 오는 날은 바람이 안 불면 그렇게 쓰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52인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짐도 많은데 굳이 이 파라솔을 쓸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몸만 확실하게 가려주면 되니까요. 저는 이제 장비가 있어서 그런 편이고, 보통은 한여름이 아니면 조보나 다이와를 쓰고 짐이 무겁다 싶은 날은 다이와를 씁니다. 내구성은 이 수진이 훨씬 좋죠. 그래서 제일 작은 게 다이와, 그 다음이 조보. 조보는 스커트가 둘러져 있어서 옆으로 쳐들어오는 비들을 막을 수 있고요. 겨울에도 괜찮을 것 같고, 수지는 전체적으로 크고 위에서 내려오는 열기도 막아주지만 너무 무겁다는 것, 그게 단점이죠. 파라솔은 그렇습니다. 취향대로 선택해야 되겠죠.
사실 파라솔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파라솔 클램프입니다. 저도 클램프가 4종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했는데 파라솔 클램프는 점점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각도가 있는 거 없는 거 뭐 종류가 많은데 일단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은 가벼워야 되고 부피가 작으면 더 좋고요. 일본 클램프들은 가볍고 쓰기는 편하고 보통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본인들이 사용하는 파라솔 정도만 커버되게 만드니까 우리나라 대형 파라솔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이와 파라솔은 다이와 클램프에 맞춰서 쓰면 뭐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고요. 조보 정도만 돼도 다이와 클램프가 조금 버거워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조여놔도 밀려버리는 경우가 한 번씩 발생하고 시마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각도를 주지 않는 아주 작고 단단한 클램프를 사용합니다. 주로 요즘은 피크의 클램프를 쓰고 있고요. 그거 말고 파이프 2개를 연결해 놓은 것 같은 클램프도 있어요. 그것도 견고하긴 한데 뭔가 좀 엉성한 느낌, 그리고 내구성이 약해요. 좀 휘어져서 제 지인이죠, 우리 구독자분이 금손 구독자가 그거를 손을 좀 봐주셨는데 뭔가 투박한 느낌.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부피가 큰 일제 클램프, 조보 파라솔을 견딜 만한 게 있는데 그것도 뭔가 좀 부족해서 수리를 맡겨 놓은 상태예요. 지금은 피크를 주력으로 쓰고 있고요. 제가 인터넷에 본 것 중에 괜찮은 클램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그걸 구입해서 쓸 생각인데 뭐 지금 당장 제 클램프들을 못 쓸 정도가 아니니까 지금은 굳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선 저는 뭐든지 물건이 기능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다른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지금은 쓸만합니다. 그래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다들. 카메라를 기껏 맞춰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컷은 찌가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니까 뭐 정신도 없는지. 그래도 고기는 달려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 휘임새도 괜찮았고. 아, 이게요, 이놈 때문에 큰 놈이 빠졌다. 고기가 2마리가 걸면 아이고, 이런 양쪽으로 달리다 보면 한쪽에 유격이 생기잖아요. 제대로 걸었는데. 그러면 노지 붕어들은 가뜩이나 바늘터리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고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휘임새 보셨지만 잔챙이가 물면서 굉장히 컸어요, 고기가. 아, 조금 더 빠르게 뺄 걸 그랬네. 제가 이렇게 막 강제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가끔씩 저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뭐 할 수 없죠. 일단 걸었으니까 됐습니다. 고기는 컸어요. 굉장히 무게가 있었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오늘. 제일 아까운 순간이었죠. 누구 어이가 없네. 고기가 오일 많이 주고 있습니까? 아, 여기는 이렇게 큰 애들이 죽더라고요. 희한하네. 여기 은근히 사람 많이 와요. 오일 될 것도 아닌데 보이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가물치가 많고 예. 또 산란 이후에 힘 빠진 아이들이 죽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조금 김이 샜죠. 그리고 모아놓고. 파라솔은 높이 설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고기를 랜딩할 때 낚싯대 잡은 손이 파라솔 밖에 있어야 마음껏 대를 핸들링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그 낚싯대가 파라솔에 닿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낮게 설치하세요. 네, 이번에도 제법 묵직합니다. 두 마리. 아, 두 마리가 걸려서 무게감이 좀 더 있었습니다. 이럴 때 파라솔이 높으면 고기를 이렇게 빼내려고 할 때 파라솔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손이 파라솔보다 밖에 나가도록 아예 안 빠졌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촬영하기 때문에 파라솔이 높은 게 여러분 보시기에 좋거든요. 근데 큰 고기를 걸어보면 파라솔이 높아서 낚싯대가 뒤로 넘어가는 거를 막을 때가 많습니다. 한 마리는 6치, 한 마리는 7, 8치. 저 정도만 해도 재밌죠. 네, 고기 안 나온다고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었어요. 꾸준히. 아직은 비가 세게 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오긴 계속 오고 있어요. 꼴 주지 마라. 꼴 주지 마라. 바늘털이가 하도 심해서 최대한 여유투를 안 주려고 관리터 애들은 저러지 않는데 그죠? 거기서 끓이고. 고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서 나오는 건 아닌데요. 두세 번 투척을 하면 또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나와요. 관리터처럼 뭐 막 줄을 서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고기들은 계속 붙어 있는데 밀도가 참 됐는데. 엄청 높고 이러진 않아요. 따박따박 나오는 정도죠. 네, 결국에는 카메라를 파라솔 안으로 이제 집어 넣죠. 비가 이제 조금씩 더 오니까 장비를 보호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앵글이 좀 바뀌었습니다. 맞바람에 비까지 오니까 파라솔 위치가 높지 않죠. 손을 뻗으면 손은 파라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각도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입질 크게 하라고 방금 입질했거든요. 물고기가 알아듣나요? 맞바람이 불 때는 떡밥이 최대한 수면과 가까워야 됩니다. 수면으로부터 높아질수록 저항을 심하게 받거든요. 맞바람에 18척, 투척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럴 때 연습을 해보는 거죠. 바람에 밀려 들어오니까 찌가 저렇게 밑에 내려앉아 있죠. 이 건드림, 예, 쫓아 내려오죠. 입질. 밖에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물속 상황은 그거와는 다릅니다. 딱 기다리다 보네. 자, 토종이 나오면 일단 붕어 밀도가 옅어졌다는 뜻이에요. 노지는 떡붕어들이 무리를 지어서 들어오면 잡어도 빠지고 토종도 밀립니다. 근데 토종이 나오면 밀도가 옅어졌다는 말이고, 비가 또 와서 떡밥이 계속 물러지기 때문에 풀림이 줄어들어도 토종이 붙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던지고 손을 앞으로 좀 내민 상태에서 낚시를 시작하고 밀려 들어오는 것을 감안을 해주는 게 좋죠. 아까보다 좀 더 멀리 들어갔죠. 목내림 속도가 어떤지를 보고요. 고기가 쫓아 내려와요. 사이즈가 밥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크면 저 쫓아 내려오면서 꾸준히 목내림을 이어지는데 버텨버리죠. 이건 밥 사이즈가 겨우겨우 맞는 정도라는 걸 의미해요. 이거보다는 밥이 약간 더 커야 돼요. 이 다음 투척에는 밥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넣으면 저 구간을 통과해 주겠죠. 많이 키우면 안 되고 살짝 더 키워야 돼요. 스타트 할 때 쿡 했죠. 아까보다는 내려가는 게 조금 입질. 맞죠. 이게 안 달리는 거야. 네, 이번에는 또 내려가면서 약간 더 큰 거죠. 회전율이 끌어올려. 아까는 조금 부족했고 이번엔 조금 더 컸고,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바람은 더 심하게 불고 맞바람에 비까지. 비도 세차게 오고. 최고죠, 최고. 제가 떡밥을 높게 날리지 않죠. 지금은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목내림을 할 때 꾸역꾸역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한꺼번에 쫙 내려가는 정도면 과하고요. 가다가 멈칫하면서 지금처럼 서 있다가 내려가야, 네, 저렇게 그렇지. 목내림 구간이 깊어지면서 입질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 이거 더블이네. 계속 두 마리씩 나오고 있어요. 중간에도 먹고 밑에도 먹었다는 말은 중간에서도 먹을 만한 사이즈였고 깊은 목내림에서도 먹을 만한 사이즈였고 그랬다는 거죠. 활성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이 정도거든요. 수레가 났구나. 한 마리는 입 주변 걸림이 났고요. 한 마리는 고기가 달렸고. 일단 붕어들의 반응은 굉장히 호의적인 상황입니다. 찌톱의 두께와 상관없이 내가 구사하는 떡밥으로 그 톱에 맞는 목내림의 폭과 그 상황에 맞는 목내림의 속도를 구사할 줄 알면 낚시는 훨씬 쉽고 재밌어지겠죠. 그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꾸 회전을 시키지. 바람이 자꾸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바람 돌려 때문에 소리를 넣으니까, 빨리 돌리고. 네, 그래서 투척이 지금 어렵습니다. 밀어들면 초리대가 다.
수심이 3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낚싯대와 초리대의 위치가 가까워지니까 대를 위로 들면 이 낚싯대와 찌가 이렇게 자꾸 부딪힐 수가 있죠. 그래서 맞바람 불 때 그렇게 어정쩡한 수심 공략이 어렵습니다. 밀고 올리죠. 내려가다가. 네, 쿡 했고요. 적당한 목내림 폭과 아주 좋은 유지력이 지금은 필요할 때입니다. 유지가 돼야 이게 내려가는데요. 지붕이도 어렵네. 지붕이도 어렵네. 지금은 털렸어요.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다음 상황에서는 떡밥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목내림을 더 시켜줘야 되겠죠. 만약에 그걸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목내림 시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밥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고 압력을 더 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먹이는 구간에서의 터치가 거의 맞기 때문에 진짜 하루 종일 똑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부네. 네, 보통 이곳에 바람이 도는데 전혀 돌지 않고 진짜 하루 종일 맞바람이 불었어요. 모자가 뒤로 넘어가서 밥달기가 잘 안 보여요. 그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보완을 좀 했기 때문에 잘 보일 겁니다. 네, 이날 출조에서는 그랬어요. 이렇게 가는데 멍청하게 낚시도 못하면서 제가 낚시하는 게 지금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만족이 안 돼요. 물론 좀 노력하면 나아지겠죠. 이번에는 그냥 균일하게 내려갑니다. 다시 밀다가 유지가 되니까 다시 내려가죠. 밥 사이즈가 좀 컸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위에가 그냥 통과하듯이 내려가니까. 자, 이거 아니야. 풀림은 유지를 한 채로 사이즈만 키웠기 때문에 그 구간을 시원하게 통과는 했어요. 근데 밑에서부터 열리면서 그냥 쭉 올라갔죠. 일단은 목내림을 깊이 시켰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비가 더 많이 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러면 카메라가 문제가 돼요. 입질. 높은 구간에서 입질이에요. 저건 비가 오면서 떡밥에 수분이 들어가고 풀림이 더 좋아지니까 제가 똑같은 사이즈를 넣는다고 해도 손물친 효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날은 떡밥을 전체적으로 좀 단단하게 수분이 적게 쓰는 게 좋아요. 그래도 하다 보면 맞아져 있어요. 비 오면 되게 운치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낚시할 때는 서글퍼요. 축축하고. 비가 오면서 바람은 살짝 줄었기 때문에 낚시하기에 나쁘진 않습니다. 찌가 일어서고 내려가는 속도를 한번 봐야죠. 오래 서 있어요. 이러면 나와도 높은 구간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떡밥의 수분이 생각보다 빨리 늘어난 거예요. 비가 옆으로 이렇게 쳐 들어오면서. 이러면 가루를 뿌려서 더 단단하게 만들거나 변화를 줘야만 목내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대로 두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목내림을 못 시킬 겁니다.
비가 오면 별 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 오면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데, 사실 비 올 때 낚시하는 과정은 재밌습니다. 갔다 와서 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네, 카메라를 찌에 맞추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대류에 떠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던져가지고 앵글 안에 넣고 좀 맞추다 보면 대류에 또 떠내려가 버리고, 노지라서 그렇게 번거로워지는 거죠. 힘들게 던져놨는데 바람이 계속 찌를 밀어냅니다. 결국 또 앵글을 벗어났죠. 밑에서 밀려간 게 아니고요, 위에서 바람이 찌를 밀어내 버린 거예요. 대류의 방향은 다릅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더 할까 말까, 짐 정리해서 나가는 것만 해도 150m 이상 걸어 나가야 되거든요. 저기 멀리서 바람 오죠. 파라솔이 끄떡끄떡거립니다. 저 파라솔이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거든요. 눈을 감고 여러분이 저기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가고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까 갔어야 되나 그러는데 몸은 또 투척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고기는 달려 나와요. 어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힘을 쓰는 거예요. 파라솔 때문에 핸들링이 어렵죠. 저놈이 전날 잡은 고기 중에 제일 그래도 그나마 사이즈가
좋았어요. 뭐 많이 크진 않고 30 정도. 네. 그래도 비 오는 날 저런 거 한 마리 잡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모자가 뒤로 뒤집어진 줄도 잘 모르고. 네. 기념사진 한 장 찍고. 난리도 아닌데. 네, 사이즈는 딱 그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 애들이 최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힘쓰는 거는 한 사이즈 위에라고 보시면 돼요. 스피드도 있고. 저거 잡고 나서는 이제 집에 가야지, 비만 그치면 가야지, 그 생각했죠. 오늘 공부해보고 싶은 것도 다 했고, 또 이 정도 활성에서 와, 파라솔을 약간 이렇게 바람을 안 받도록 경사를 살짝 줬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저게 약간 뒤집어져 있으면 전체적으로 뒤로 넘어갑니다. 제 방에서는 또 밑에서 바람이 불어서 쳐올리기 때문에 이런 날은 반드시 로프를 해둬야 됩니다. 아까 그 고기 잡고 한 15분 정도는 말겠어요. 그리고 상황이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맞바람은 정말 지조 있게 불고, 카메라에도 물이 튀었죠. 파라솔 한가운데 뒀는데도 물이 튀니까 얼마나 이렇게 쳐들어오는지 알겠죠. 자, 목내림이 되다가 멈추었다가 다시 입질하죠. 근데 이후에도 낚시를 계속 진행했지만 뭐 특별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미 바람과 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요. 바람이 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냥 의미 없는 낚시를 좀 진행을 하다가 비가 딱 멈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열심히 접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활성이 그 전보다 못해서 쉬운 낚시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패턴을 찾으면서 재밌게 공략도 했고요. 뭐 큰 고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창 힘쓸 수 있는 사이즈의 고기도 만나봤고 나름대로 좋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마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낚시를 좀 하게 되겠죠. 안전하게 낚시하시고 파라솔 관리 같은 것도 잘 하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을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